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속을 마무리 지을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남으면 미분계수도 함수 앞부분 좀 정의까지 할 예정이야. 질문 좀 해줄게. 쭉 한번 불러봅시다. 이걸로 이제 극한은 마무리 지을 거야, 우리가.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제들이 있어. 제일 좀 의미가 있는 게 뭐 16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18번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신하고 수능에 동시에 막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요즘. 그러니까 보통 내신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 자체가 그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 조금 다뤄지는 부분이 내신 문제가 나와. 요즘 추세 자체가. 그래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문제는 요 두 개. 우선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고. 질문 쭉 불러봅시다. 한번 쭉. 쭉 불러봐. 6번하고 또. 10번. 그 다음에 활용 문제 괜찮니? 안 괜찮아? 그 다음에 쭉 불러봐. 14번. 11, 12. (7번) 이런 거 괜찮아? 가우스 해결할 수 있니? 괜찮아? 그 다음에 19, 20. 이 정도 빠르게 한번 해볼게. 봐봐. 그러면 6번부터 갑시다. 6번 보시면 6번은 약간 어찌 보면은 미분계수도 함수 문제하고 극한하고 좀 두 가지 방식 다 가능한데 우리가 아직 미분을 안 배웠다 보니까 극한의 방식으로 해볼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얘는 인수정리가 떠올라야 돼. 봐봐.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 넘어가봐. 빼기 1, 0이란 얘기고 f의 2 빼기 1은 0이지. 우리가 고1 때 뭘 배웠냐면 인수정리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인수정리가 뭐였지? 인수정리는 뭐냐면 x 자리에 내가 1 넣었더니 0이 나와. 그럼 무슨 인수가 있는 거니? x 마이너스 1. 그치? 그게 인수정리잖아. 그럼 봐봐. 마이너스 2 넣었더니 0 나왔네. 2 넣었더니 또 0이 나왔어. 그럼 넣은 자리를 우리가 x로 이렇게 바꾸지? 그럼 f의 x 빼기라고 하는 거는 요 자리에다가 2 넣었더니 0 나왔고 마이너스 2 넣었더니 0 나왔으니까 어떤 인수가 있어야 돼?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이게 바로 인수정리 아니니? 고1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그럼 fx는 얘만 쑥 넘어가면은 fx 확정이잖아. 우리가 보자마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세팅이 가능한 거야.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x제곱의 마사에다가 얘 넘어오면 얼마? 마이너스 3이 되지. 계산 맞니? 마사. 그렇지. 6번은 먼저 fx를 먼저 확정을 좀 시켜야 되겠어. 그럼 다음에 그 두 번째 건 가볼게. 두 번째 건 보시면 봐. 리미트. 이번에 뭐냐면 x가 2로 가지. x가 2로 갈 때 여기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1이거든. 분자는 그냥 얘 적으면 되겠네. x 더하기 2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으면 되지. 이거 무슨 꼴이니? 극한에서 0분의 0 꼴이지. x 2 슬쩍 넣었을 때 0으로 가. 0분의 0 꼴은 약분 후 대입이었지. 그렇지. 0으로 가게끔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다? 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 때문에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분자 분모가 요 인수 때문에 0으로 가는 거니까 걔를 제거를 해주고 2를 대입한다고 그랬어. 그럼 얘가 얼마 나와? 4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는 바로 나왔지? A값 바로 구했고 그 다음에 B값 구해볼게. 두 번째 거는 봐봐. 리미트. 이번에 뭐냐면 X가 1로 가잖아. X가 1로 가. 그럴 때 F의 X 빼기 1 그치? X 마이너스 1이야. 요게 지금 B래. 이거 값 구하라 이건데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 fx를 세팅해놨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f의 x 마이너스 1이지. 이게 하나의 문자였으면 좋겠지. 뭐 한다? 치환한다 이랬지. 그치? 하나의 문자. 그러니까 내가 x 마이너스 1이란 애가 하나의 문자 t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x가 만약에 1을 향해서 다가가. x가 1을 향해 다가가면 t는 누굴 향해서 가니? 0에 가까워지겠지. t가 1을 향해 가면 봐봐. x가 1을 향해 가면은 t는 0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t는 x가 1을 향해 가면은 t는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x가 1로 간다. 걔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f의 t가 되겠지. x-를 t로 봤으니까 치환이지. 그 다음에 얘는 x-t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도 계산해 볼게. 그러면 리미트 봅시다. t가 0으로 가. 분자 t고, 그 다음에 ft 갑시다. ft.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얘는 얘지? fx가 요놈이니까 얘는 t제곱 빼기 3을 쓰면 되겠지? ft니까. 그럼 봐봐. 형태를 파악을 해볼게. t 0으로 간대. 대입해봐. 그럼 얘는 0으로 가니? 아니야. 얘는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극한은 뭐냐면 이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극한이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 x가 1을 향해 갈 때 그때 x의 제곱 더하기 1을 극한 구하래. 1 집어넣으면 되잖아. 2. 그렇지? 이게 보통 극한 아니니? 보통은 극한값하고 뭐하고 같기 때문에 함수값하고 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이 함수값으로 답하면 된다 이랬어. 일반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 보통. 그게 부정형이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지.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거잖아. 그렇지. 분모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부정형이지. 근데 얘는 봐봐. 0으로 가는데 0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발생해? 안 해. 분모 0으로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0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게. 넣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극한이 돼. 그러니까 b는 0인 거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어떤 경우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야.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되겠니? 그래서 6번 이렇게 해결했지?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 볼게. 수도 문제. 봐봐. 10번 같은 게 조금 이제 샌드위치 정리 중에서 조금 특이한 문제지. 봐봐. 10번 가볼게. 봅시다.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극한 부분에서 부등식이 나오면 샌드위치 정리에 관한 것밖에 없어. 그 조임 정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샌드위치 정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지. gx분의 fx, gx분의 fx 얘가 2x 제곱에 마이너스의 6x의 플러스 6이야. 그럴 때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어디로 가는 거지? x가 1을 향해 가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이런 부등식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풀었니? 여기다 일제히 리미트를 취하잖아. 그랬을 때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은 값으로 가주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얘도 그 값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항상 그런 구조로 가지. 그러면 x가 1을 향해 간대. x가 1을 향해 가. 그럼 여기다 1 한번 집어넣어봐. 여기다 만약에 내가 리미트 x가 1로 간다를 이렇게 붙였을 때 얘는 어디로 가니? 2로 가겠지? 여기도 리미트 붙여봐. x가 1로 간다 붙여봐. 그럼 뭐가 돼? 2로 가잖아. 얘도 2로 가, 얘도 2로 가. 그럼 얘도 2일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x가 1로 간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일제히 리미트 이제 x가 1로 간다 이걸 붙였을 때 여기 얘도 리미트 붙일 거고 얘도 리미트 붙였을 때 요 값이 어디로 간다? 2로 가잖아. 얘도 2로 가지? 그렇지 않니? 대입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극한이 된다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야. 그치? 그 경우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1에서의 요 gx분의 fx라고 하는 애는 어디를 향해서? 2를 향해 간다. 조건을 이렇게 우리가 다듬을 수 있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치? 그러면 조건이 이렇게 다듬어졌으니까 이 조건을 써먹어야 되잖아. 아니 얘를 이용해서 풀 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써먹어야 돼. 그러면은 그 주어진 그 식을 바꿔야 되겠지. g분의 f가 나오게끔 그 작업만 해주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그러면 지금 g분의 f를 만들려면은 분자 분모 관찰해봐. 분자 분모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가 여기가 얘는 3의 f 곱하기 g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에다가 f의 제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g의 제곱이 있지. 그럼 우리가 g분의 f를 만들려면은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눌래? g분의 f를 만들려고 그래. 분자 분모를 g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렇지 않니? 이렇게 봐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분자 분모를 g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G분의 F 이거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얘는 1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G의 제곱으로 나누면 G 하나 약분될 것이고 3 곱하기 뭐가 돼? G분의 F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분자분모를 내가 뭐로 나눴어? G의 제곱으로 나눈 거지. 왜냐면 얘를 써먹기 위해서. 됐니? 그럼 이제 끝난 거야. G분의 F가 얼마니까 2로 가니까 얘가 2로 가는 애야. 그러면 대입만 해주시면 돼. 2 집어넣으시면 9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2 집어넣으면 6이 되지. 그러니까 정답은 3분의 2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11번 갑시다. 요즘 뭐 수능에서도 좀 많이 내신 모의고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이런 거야. 11번이라든지 뭐 16번이라든지 한번 볼게. fx가 있고 얘는 기본 문제지. 봐봐. 리미트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 여기 x의 제곱분의 fx 마이너스 x 제곱이지. 얘가 지금 2로 갔어. 그럼 f의 우선 차수로 결정할 수 있잖아. 우리 봐봐. x가 무한대로 커지는 애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해결이 뭐였냐면 차수 비교였잖아. 차수 비교를 해가지고 분자가 더 크면 어디로 가?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가겠지. 만약에 분모가 2차야. 얘가 3차야. 얘는 3차로 커지는 애고 얘는 2차로 커지는 애야. 그러면 그치? 얘에 비하면 얘는 아주 작은 값이지. 미세하게. 그지? 아주 그냥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티도 안 나. 증가속도 자체가 얘가 얼등히 크기 때문에 그치?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 어마무시하게 큰 수야. 그래서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가고 거꾸로 뒤집히면은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라는 값으로 수렴하려면 분자 분모가 차수가 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개수의 비로 나오지. 차수가 같으면 개수의 비로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몇 차라는 거 알 수 있어? 2차. 2차이면서 얘가 지금 개수의 비로 나왔을 때 2가 나오려면은 얘가 fx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니? 3x 제곱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그래야지만 x제곱 하나 빼서 2x제곱이 돼가지고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fx의 차수하고 최고차항 개수까지 잡아내야 돼. 그 다음에 1차하고 상수를 모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여기까지 만들어내야지 당연히. 이렇게. 그치?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넘어가 볼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해석을 합시다.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fx지? 이제 fx 세팅했으니까 집어넣어 볼게. 3x 제곱에 ax 더하기 b 됐니?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럴 때 얘가 4라는 값으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수렴하고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 x 0으로 가는데 넣어볼까? x 0으로 가. 분모 0으로 가지? 이거 기억나니? 가장 중요한 그 미정계수지. 분모가 어디로 가? 분모가 0으로 가고 동시에 얘가 수렴을 하잖아. 그치? 분모 0으로 가는데 얘가 수렴을 해? 그럼 분자도 같이 0으로 간다. 그치? 다 배웠던 내용이지? 그래서 분자도 같이 0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얘가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 빵빵 될 것이고 B가 0이 돼야 된다. B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거지. 분자 같이 0으로 가져야 돼. B가 없어야 돼. 그래야지만 0분의 0꼴이 되는 거지. 0분의 0꼴. 그럼 0분의 0꼴의 해결 뭐였어? 약분후 대입. 그렇지. 그러니까 리미트 이번에 봐봐. X가 0으로 가. X분의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X로 묶이지? 그러면 여기 3X 될 것이고 A 요게 남지. 됐니? 약분후 대입이야. 약분후 0 대입. 그럼 뭐로 튀어나오겠어? A로 튀어나오는데 얘가 4라는 얘기지. 이렇게. 닫고 있잖아. 기본 문제지. 우리 뭐 개념 원리도 있는 거 아니니? 그치?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12번은 그러니까 극한값 구하라는 문제지. 다 구한 거지. A 구했고 B 구했잖아. 그럼 F1 나오겠지? 그 다음에 12번 가봅시다. 12번 보시면 A, B, C의 대소 비교하라는 얘기는 극한 각각 구하라. 첫 번째 거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커지는 거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
더하기 5분의 2x 더하기 1. 이거 보자마자 얼마니? 0 아니야? 분모와 차수가 더 크잖아. 방금 얘기했지. 분모와 차수가 더 크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0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얘가 증가속도가 월등히 크지?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같냐면 얘도 커지는 애긴 하지만 얘에 비하면 얘는 그냥 아주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와 결론이 같다고. 그치? 무한대분의 상수. 얘는 0으로 간다는 얘기지? A 구했고 그 다음 B 갑시다. B는 리미트 x 0으로 갈 때 여기 x분의 루트의 x 더하기 9 빼기 3이야. 그럼 얘는 무슨 형태? 형태 파악합시다. 주소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 x 0으로 가면 0으로 가고 얘도 0 집어넣으면 0으로 가지? 0분의 0꼴? 그치? 어린 제공자 삭제하기잖아. 약분. 그치? 누구 때문에 0으로 가냐면 이 x라는 인수 때문에 0으로 가니까 얘는 있어. 얘는 건들 필요 없고 요거만 여기에서 x라는 인수 찾으면 되는데 찾는 방법 유리화를 통해서 인수를 찾는다 이랬어.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켤레수 곱할게. 여기 루트의 x 더하기 9 플러스 3 여기도 똑같이 루트의 x 더하기 9 플러스 3 켤레수를 곱하면 내가 찾는 인수 나온다 이랬지.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 여기는 x 있을 거고 여기 루트에 x 더하기 9 플러스 3 그 다음에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얘만 남잖아. 그렇지? 그래서 x가 0으로 가니까 약분 후 0 대입. 약분 후 항상 대입이야. 0 대입하시면 얼마? 3으로 나올 거. 6분의 1이네. 여기서 3 나오고 3 있으니까. 그렇지. B도 구했어. A는 0이고 B는 6분의 1. 그 다음에 C 갑시다. C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어떻게 한다? 뭐 치환하는 건데 그냥 X의 부호를 싹 바꾼다 이랬지?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문제를 이렇게 옆에 살짝 적는 거야. 봐봐.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들이 다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만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를 싹 바꾸면 되지. X의 부호를 다 마이너스 X로. 그러면 여기는 2X로 바뀌겠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부호를 싹 뒤집어. 그럼 여기에는 X제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똑같아. X제곱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 되고 여기 부호 또 뒤집혀야지. X.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게 되겠지. 되니? X 대신에 마이너스 X 싹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대. 비교 한번 해볼게. 얘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 분자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가는 거끼리 더했잖아. 그럼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라고? 차수 비교. 분모 몇 차? 1차. 분자도 1차. 근호 안에 있는 2차는 1차니까. 그럼 개수만 따오면 되겠어. 개수. 최고차의 개수 여기 2 따오면 되고 여기선 최고차 개수 1. 여기 1. 그래서 얼마? 1. 이렇게. 그럼 누가 제일 커? C가 제일 크지? 그 다음 B고 그 다음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12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했던 문제들이야. 이거 다 공부는. 너희들이 이제 방학 다음 주 다 하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 좀 해야 되겠지 이제? 시간도 많잖아. 그치? 12번 가볼까? 12번 진입판정 문제. 아니구나. 14번. 미안해. 14번 갑시다. fx가 x가 1을 향해 갈 때 지금 x-1분의 f의 x 더하기 1이지. 얘가 얼마? 2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요게 마음에 안 들잖아. 요게 하나의 문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얘도 얘를 하나의 문자 t로 보겠다 이거야. 치환을 하는 거지. 그치? x 플러스 1을 t로 봤을 때 지금 봐. x가 1을 향해 가잖아. x가 1을 향해 가면은 t는 어디로 가니? t는 2를 향해 가겠지. 그렇지 않니? x가 1을 향해 가면은 1에 가까워지면 t는 2에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준식을 내가 t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적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간다를 뭐로 바꿔야 돼? t가 2로 간다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x 빼기 1은 뭐냐면 여기다가 2 빼주시면 되니까 t 빼기 2 이게 될 거고 얘는 f의 t가 되겠어. 얘가 2가 된다. 이거는 약간 좀 미분 문제에 좀 가까운데? 그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거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준식 갑시다. x가 2로 갈 때 지금 우리가 어차피 조건을 얘를 쓸 거야. 조건이 얘야. 이제 우리가 써먹을 조건이 얘거든. 그리고 문자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t 대신 내가 임의로 x로 바꿔도 무방하다 이랬지. 그럼 봐봐. 이 조건을 써먹을 거니까 얘를 어떻게 변화할 건지 고민 한번 해봐. 봐봐. 지금 여기가 fx에다가 플러스에 4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돼 있어. 얘를 써먹을 거지. 그럼 분자분모에 뭘 하면 되겠어?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써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맞춰가는 거야. 이 조건 써먹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3의 fx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볼까? 그러면 x 빼기 2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써먹을 거니까 이 조건에 맞는 이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분자 분모를 x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x가 2로 갈 때 분자 분모 x 마이너스 2로 나눌게.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2분의 fx. 얘는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fx. 얘는 빼기 1. 이렇게 되지. 얘가 얼마로 수렴한다? 요 놈이 2로 간다 이거야. 그렇잖아. 2로 간대. 얘가 2로 가는 애야. 얘도 2로 가는 애지. 그럼 답 나왔지? 그럼 얘는 2로 가고 여기다 x 2 집어넣으면 얘는 어디로 가? 얘는 0이니까 죽지. 그럼 얘밖에 안 남네. 분모는 2. 얘는 2, 3은 6에서 뺐으니까 5. 괜찮네?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16번 가볼까? 16번을 배워줘야 돼. 얘가 최근에 수능에 아주 모의고사 할 것 없이 잘 나와. 짤막하지만 요거는 좀 이해를 해야 돼. 요거는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아주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3차 함수 fx가 있고 얘는 내신 수능이 요즘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요거 관련한 게 x가 0으로 가지? 그럴 때 fx 더하기 x 제곱 요거 분의 fx의 마이너스 3x 제곱이지? 얘가 2가 나왔어. 그러면 x가 0으로 간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0을 한번 슬쩍 넣어봐봐. 0을 넣으면은 얘는 당연히 0으로 갈 것이고, 그지? 0을 집어넣었을 때 f0 될 것이고, 여기 f0 되지. 근데 만약에 봐봐. 우리 요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f0, 0을 슬쩍 집어넣었을 때 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f0이 될 건데 f0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f0이 0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0이 아니야.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얘가 약분돼서 뭐로 나오니? 1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니? 다시 한번. x가 0을 향한데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얘 죽지? 그러면 f0분의 f0이잖아. 똑같은 애잖아. 그럼 약분하면 뭐로 갈 수밖에 없어? 1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f0이 0이 아니면 모순이 발생해. 2가 나올 수가 없다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f0이 0이 돼야 돼. f0이 0이 될 수밖에 없어. f0이 0이 되면 무슨 형태가 되니? 봐봐. f0이 0이라면은 얘 죽지? 얘 죽어? 0분의 0꼴이 되잖아. 그치?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 그러면 fx 봐봐. 우리가 식을 조금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고 fx의 식을 한번 우리 세팅을 해볼 건데 그 다음에 f0이 0이란 얘기는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지. x로 하나 묶이겠지. x 하나 있으면서 어떤 1차식, 얘는 1차겠지, 차수가. 그치? 그래서 요게 몇 차가, 1차가 아니라 2차식. 그치? f가 지금 3차라고 돼 있지? f가 3차라고 했으니까 fx는 요런 모습일 거 아니야. 맞니? 요런 모습이겠지? 상수항이 없는 어떤 x로 묶인다는 얘기야. x로 묶이는 애겠지. x로. 이렇게. fx는. 그럼 봐봐. 이런 형태에서 한번 다시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이때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얘 대신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x로 이제 묶이겠지. 여기는 gx가 될 거고 여기는 x 하나 묶였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x로 묶으면
x로 묶으면 여기 gx 이렇게 남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3x 이렇게 남겠지. 됐니? 0분의 0꼴 fx에다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니까 우리 약분호 대입을 하려고 약분을 하나 할게. 그치? 0으로 가게끔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얘잖아. 요 인수 때문에 0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 약분했어. 0을 대입해 볼게. 0을 대입해 볼게. 약분호 대입이잖아. 약분호 대입을 했을 때 얘 0 대입하면 또 죽어. 맞아? 또 죽잖아. 그러면서 gx분의 g의 0분의 g의 0 나오지. g의 0분의 g의 0인데 걔는 다시 2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g의 0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g의 0이 또 0이 아니라면 똑같은 이유로 모순이 발생해. 요거 이해가니? 좀 어렵지 여기가? 다시 한번 요게 다시 한번 봐봐. 이거는 인수가 두 개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인수가 x라는 인수가 지금 하나는 찾았잖아. 두 개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첫 번째 요거 이해가지. f0이 0이 아니면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왜냐면 f0분의 f0이 돼가지고 똑같은 애니까 약분돼서 무조건 걔는 1로 수렴하거든. 2로 수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fx는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 f0이 0이 되니까. 상수항이 없는 형태라는 거지. 그럼 fx 이렇게 식을 세팅하시고 다시 집어넣었어. 집어넣으면 x로 이렇게 묶이잖아. 우리가 0분의 0꼴의 해결은 약분 후 대입이었어. 얘 하나 약분시켰어. 0 대입해봐. 그럼 얘는 0. 얘 또 0이잖아. 그럼 g의 0분의 g의 0 나오지. 그럼 또 마찬가지 이유로 약분돼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1로 가잖아. g의 0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치? 그러니까 g의 0이 아니면 또 같은 이유로 모순이 발생해. 2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g의 0은 또 0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다시 무슨 인수가 있다? x라는 인수가 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 fx라고 하는 거는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다 이 얘기야.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인수가 두 개 있어야 돼. 인수가 두 개 있어야 돼. 그럼 최고차원 계수가 1하고 있으니까 식을 완벽히 만들어 보면은 x로 시작할 거고 얘 하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만 미지로 정하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요거를 이해해야 돼. 요 최근에 요거가 아주 부쩍 많이 나왔어. 인수가 두 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조금 이해를 좀 하자고. 되니? 괜찮니? 표정이 어두운데? 뭔가? 조금 이게 난이도는 있잖아.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막 자꾸 다뤄지는 부분이 내신 나온단 말이야. 얘야. 얘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인수가 두 개 있어야 돼. 그래서 fx 우선 인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볼게. 이제는 끝났어. fx 집어넣어볼게.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간다. 그럼 fx 요거 집어넣으면은 x제곱으로 묶이겠지? x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x 마이너스 a 남을 거고 여기는 x제곱 묶였으니까 플러스 1만 남겠지. 됐니? 위에도 해볼게. x제곱으로 묶어. x제곱으로 묶으면 여기서는 x 마이너스 a 남을 거고 여기는 빼기 3 얘가 남겠지. 0분의 0꼴? 항상 우리 0분의 0꼴은 0분의 0꼴에서 벗어나야 돼. 그치? 약분을 시키면 0분의 0꼴에서 벗어났지? 이제 0을 대입해볼게.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a 빼기 3 얘가 나오는데 얘가 2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a 빼기 3이니까 얘 넘깁시다. 그러면 a가 5가 되겠지. 그래서 a 5 구했어. 그럼 fx가 완성이 됐지. 그치? fx는 뭐가 된다? x 제곱에 x 빼기 5. 오케이. 답이 나왔지? 이거 좀 이해되니? 조금 어렵긴 하지. 지금 처음에서 그런 거야, 우리가. 처음에서 그런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 문제집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먼저 나오고, 모의고사가 먼저, 항상 보면 그래. 시중 문제집이 항상 뒷북을 쳐. 뭐지?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 먼저 나오고, 시중 문제집이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똑같은 이유야. 0분의 0꼴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18번. 18번 가볼까? 18번 같은 게 지금 요게 풀기 쉽게 생겼잖아. 연속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특히 연속에서
너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 나왔던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내신 나온다고 그랬잖아. 연속 분모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래서 18번 한번 볼게. 이런 문제 친숙해져야 돼. 18번은 그런 것 중에서는 가장 좀 쉬운 형태야. 18번 가볼게. 지금 문제 찬찬히 읽어볼게. 직선 y equal t지. 그렇지. y equal t. 얘는 어떤 직선이니? 가로선 아니야? t가 1이면 y equal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t가 2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로선이지. 직선인데 이렇게 가로 방향에 x축에 평행한 이러한 직선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y는 절대값에 x 제곱 빼기 1이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1 때 이차함수 할 때 절대값 함수 배우면서 했을 거고, 얘는 어떠한 함수?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 있을 때 어떻게 그리니?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 있을 때는 요 알맹이 그냥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 함수는 그래프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 원래는 절대값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애잖아. 여기가 마일이 되고 여기 1이 될 건데, 얘를 x축 아래부분 훅 접어 올린 거야.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알맹이 그냥 그린 다음에 확 접어 올리기. 왜냐면 y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니 없니? 없단 얘기야. y값이 항상 뭐야? 절대값을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0보다 큰 나타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접혀 올라가니까 얘가 1이 될 거고, 요게 바로 요놈의 그래프야. 됐니? 지금 문제 천천히 더 읽어볼게. y equal t하고 y equal t는 가로선이라고 그랬어. 얘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 ft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다? 교점의 개수지. 그지? 교점의 개수야. 그럼 봅시다. t 위치에 따라 개수가 바뀌어. t가 음수일 때 봅시다. t가 만약에 뭐 마삼 뭐 이런 것처럼 음수야. 음수일 때는 교점이 발생해야 하네. 안 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t가 음수일 때, t가 0보다 작아. t가 0보다 작을 때는 교점 ft, 얘가 교점의 개수거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0개지, 0개. 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t가 0일 때 봅시다. t가 0일 때 어떻게 돼? t가 0일 때는 요거잖아. 교점 몇 개? 2개.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ft는 교점 2개. 그럼 좀 더 올라와. 좀 더 올라오면 교점 몇 개? 교점 4개. 4개지. 언제까지 4개니? 여기까지 아니야? 얘보다 작아야 되지, 그지? 요 사이에 있을 땐 교점 4개지.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0보다는 크면서 1보다는 작은,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거릴 때는 교점 4개지. 그러니까 ft는 4개가 될 거야. 4. 그 다음에 네 번째, t가 얼마일 때? 1일 때지. t가 1일 땐 얘잖아. 교점 몇 개? 3개. 그러니까 이때 ft는 3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t가 1보다 커. t가 1보다 크면 교점 몇 개? 이거잖아. 교점 2개. 그러니까 ft는 2가 되겠다.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봐봐. 1에서의 ft의 극한 묻고 있지, 봐봐. 지금 문제가 묻는 거 봐봐. 리미트 t가 1보다 작은 쪽으로 돌 때 그거의 ft 좌극한 이거하고 리미트 t가 1불일 때 ft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ft를 그려볼게. 이제 지금 문제도 학생들이 혹시나 안 그릴까봐 괄호 열고 적어놨잖아. 봐봐 뭐라고 돼 있니? ft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이할 거. 반드시 그려야 돼. 여기가 내 t축이 되는 거야. ft.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t가 0보다 작을 때 이쪽이잖아. 이쪽일 때는 뭐야? 항상 0이야. 계속 0이야. 이때는 계속 0. 뻥 뚫려야지. 그럼 0일 때에는, t가 0일 때는 2지. 2니까 여기 2.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 여기를 4라고 합시다. 이렇게. 0일 때는 2. 그 다음에 0과 1 사이야. 1을 여기라고 해볼게. 0과 1 사이에서는 4야. 0과 1 사이는 4. 0과 1 사이는 4지. 4니까, 아이고, 뻥 뚫리면서, 요렇게 돼야 되겠지. 0과 1 사이는 4개. 그 다음에 1일 때는 3개야. 1일 때는 3개지. 1일 때는 3개.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다시 또 2야. 이렇게 되지. 이게 바로 뭐다? 이 보라색 그래프가 y는 ft의 그래프다. 얘들아, 이런 형태가 연속해서 더 많이 나와. 극한보다도. 좀 익숙해져야 돼. 그럼 답이 나왔어, 이제.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1이잖아.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구하래. 1에서 먼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봅시다. 이제 좌극한.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극한 얼마니? 계속 4였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얘는 얼마? 앞에 거는 4가 되지. 그러면 1의 우극한 볼까? 이쪽에서 올 때. x가 이쪽에서 다가와. 그럴 때 얼마였어? 2였지. 그러니까 정답 얼마? 6.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문제 19, 20. 극한 활용. 그러니까 극한 활용 문제가 제일 좀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식을 세우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참. 한 문제가 꼭 나온단 말이지. 19번. 극한 활용 문제 가볼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리함수야. 요거 위에 2,4와 점 t, t-4가 있대. 그러니까 문제가 대략 그림이 이거잖아. 생각해봐. y는 x 빼기 1분의 4. 이 함수는 어떤 함수니? 우리 유리함수 배웠잖아. y는 x분의 4라고 하는 기본 함수야. 이 기본 함수를 x축 방향 얼마만큼? 1만큼 평이동시켰지. 됐니? 기본 함수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점근선이 xy축이 되면서 얘를 x축 방향을 1만큼 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여기 1로 이동할 것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대략 그리면 이런 형태겠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킨 그래프. 여기 위에 2,4라는 점이 있대. 2,4. 여기에 어떤 2,4라는 점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B점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 2는 아닌데 B점 여기 있다고 해볼까? B점 여기 있다고 해볼게. 2만 아니면 된다고 했지. 그랬을 때 B를 지나면서 AB의 수직. 지금 AB가 얘란 말이야. AB의 수직. 이 점을 지나면서 이거의 수직이 된대. 직선이 수직이 된다. 이것도 공수 2 내용 아니야?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요 B라는 점이 있는데 요 점이 어디냐면은 t 빼기 1분의 4지. 여기 B점인데 요 빨간 직선을 구하라 이거야. 그럼 우리 직선을 구하려면 직선은 뭐만 알면 돼? 한 점과 기울기 알면 되지. 너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이거 기억하니? 공수 2에서 한 점 이거를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직선 어떻게 돼? 우리 고등은 요거 하나로 다 끝내지? 직선의 본질은 한 점과 기울기야. 한 점이 딱 주어지고 기울어진 정도가 딱 알려지면 무조건 직선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기울기 m에다가 x-x1 플러스 y. 근데 고등은 거의 다 요걸 끝내지. 하나로. 그러니까 내가 요 점을 알고 있어. 기울기만 찾으면 되잖아. 요 빨간 애의 기울기만 찾으면 바로 직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먼저 파란 애의 기울기 먼저 구할게. 이거의 기울기 알아야지 빨간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파란 애의 기울기부터 체크합시다. 기울기의 정의 뭐였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지? 그러면 얘에서 얘 뺐어. t 빼기 2. 그 다음 얘에서 얘 뺄게. 그러면 t 빼기 1분의 4 빼기 4. 이게 되지. 그러면 좀 보기 좀 들어오니까 분자분모에 t-1 곱합시다. 그러면 얘는 t-1에 t-2. 그 다음 4 될 거고 마이너스 4에 1 t-1. 요게 되겠지? 그치? 요게 되잖아? 요거 조금 다듬어 볼까? 그럼 t-1이네. t-1, t-2에 4로 묶으면 1 마이너스에 t 플러스 1이 되니까 2 마이너스 t. 계산 받니? 그럼 요 약분이 되네. 약분이 되니까 t 빼기 1분의 마사가 되겠네. 요게 바로 기울기지. 그치? 요게 지금 내가 지금 여기 구한 게 누구의 기울기? 파란 놈의 기울기야.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빨간 놈의 기울기는 수직인 애잖아.
이거의 기울기는 수직이 되니까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치? 뒤집어주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얘는 4분의 t 빼기 1이 되겠구나. 이렇게. 됐니? 그럼 기울기 알고 한 점 알았으니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지? 그러면 직선 빨간 애 구해볼게. 걔는 기울기가 4분의 t 빼기 1이야. 여기다 그냥 투입하는 거야 지금 내가. 요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얘는 대학 갈 때까지 자주 써먹어 얘는. 앞으로 미적분 할 때도 우리가 접선도 해야 되잖아. 계속 써먹을 거야 얘는. 봅시다. 그러면 기울기 나왔고 x 마이너스 x1. x1은 얘잖아. t. x좌표. 얘가 y1이 되겠지. 플러스 t 빼기 1분의 4 됐니? 이게 바로 직선이야. t에 대한 표현했잖아. 이게 좀 식이 좀 너무 좀 더럽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봐봐. 배점이 8점짜리야 얘들아. 배점이 8점짜리면 객관식 마지막 문제라는 얘기,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라는 얘기거든. 당연히 이거는 변별력 문제야. 이건 뭐 틀려도 좀 위로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머리 쥐어뜯을 문제는 아니라 이거야. 그치? 좀 난이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요 직선하고 그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라고 교점 구하래. 얘하고 y는 x 마이너스라고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할 거지. 그럼 교점에 x좌표를 구하려면은 교점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 연립하잖아. y 대신 얘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이렇게 되겠어. x 빼기 1은 얘 바로 전개합시다. 4분의 t 마이너스 1의 x 이게 될 것이고 요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t의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분의 4 이렇게 돼. 어차피 우리는 x 지금 문제가 교점에 x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x값을 구할 거지. 넘긴 다음에 식 정리합시다. 상당히 좀 문제가 더럽네. 그러면 x 얘 넘기고 얘로 넘겨볼게. 그러면 얘 넘어가면은 1 빼기 4분의 t 마이너스 1이지. 이거의 x 이게 될 것이고 얘 넘어가면은 1이지. 1 마이너스에 4분의 t에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은 4 이게 됐어. 그래서 얘로만 나눠주시면 이제 x값 나왔어. 따라서 x가 바로 ft지. 이제 대입해볼게. 리미트 t가 2로 간대. t가 2로 갈 때 ft 구해볼게. ft는 바로 x값이니까 얘가 분모로 내려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t 빼기 1 이거 분해. 얘가 분자 통째로 올려볼게. 1 마이너스에 4분의 t에다가 t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t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겠어. 제대로 구했니? 뭔가 살짝 불안한데? 그러면 t가 2로 간다고 했으니까 2 집어넣어볼까?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문제 발생하니? 여기다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은 1 빼기 4분의 1이지. 문제 발생하지 않지? 그러니까 대입한 게 바로 그냥 극한이 되겠네. 그럼 분모는 뭐가 되냐면 2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으면은 4분의 3. 분모는 4분의 3 될 것이고 t 대신 2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긴 뭐가 되냐면 여기는 1 빼기 여기다 2 집어넣었지. 그럼 2에다가 1이니까 2분의 1 t 대신 2 집어넣으면 여기 플러스 4. 그럼 분자 분모 4를 곱합시다. 그럼 3분의 4 빼기 2 16 뭐 살짝 불안한데 20에서 2 뺐어 18 6 정답 6이니? 그럼 계산 맞았네. 그치?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마주쳐야 될 좀 어려운 문제가 이 정도라는 거야. 극한 활용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운데 얘는 게다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왜냐면 구해야 될 게 되게 많아. 그치? 여기 t점 잡고 수직 직선이 구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얘랑 교점 구하래.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지. 19번은. 그러니까 배점이 말을 해주고 있지? 8점짜리잖아.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 거지. 그 다음에 20번 가볼게. 그래도 요거 20번 문제는 단계형으로 물어봤어. 단계형으로 물어봤으니까 뭐 부분 점수가 좀 들어가겠지 이런 거는. 20번. 오히려 20번이 더 쉽지 얘보다는.
잠깐만. 내가 쉬는 시간 안 줬지? 네. 이거 마저 하고 그냥 줄게. 아야 오늘 어제 잠을 좀 많이 못 자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 너 표정이 너무 쌩쌩하길래 생각 못했네. 10분에 주실 줄 알았는데 아 그랬어? 그러니까. 안 주시길래. 그래서 뭔가 표정이 좀 뭔가 어둡구나. 봅시다. 이거 하고 하나 남았으니까 마저 봅시다. 지금 얘가 바로 뭐냐면 무리함수지. 루트의 4x 빼기 3. 이게 좀 어려운, 수학이 좀 어려운 이유가 그거잖아. 누적범위다 보니까 우리가 고1 때 조금 만약에 부실하게 했어. 막 직선이라든지 뭐 무리함수, 유리함수 부실하게 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무리함수라든지 유리함수라든지 이거 정근선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래프가 안 나와. 막 이런다든지 그러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제 와서 고1 책을 막 펼쳐 들고서 처음부터 뭐 하긴 좀 그렇지?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따로 챙기면 되는 거야. 특히 이번 시험 범위 관련해서는 유리함수가 특히 합성함수 국간 관련해서 잘 나왔잖아. 우리 기억나지? 그래서 유리함수는 조금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찾아봐 집에서. 이거 볼게. 그러면 얘는 무리함수잖아. 무리함수는 지난 시간에 내가 그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렇지? 요 근호 안에가 0이 되는 점, 즉 4분의 3이지. 요 점의 좌표가 아까 4분의 3, 0이 되는 거야. 요 점이 시점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위에 3,3이라는 점이 있대. 여기 A점이 3,3이야. 그랬을 때 여기 어떤 P라는 점이 또 있대. 여기를 연결했어. P라는 점이 좌표는 T, 루트에 4T 빼기 3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다는 거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 여기가 Q. 그 다음에 여기가 B야. 요 점이 P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거지. 봅시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세 번째 줄을 읽어보면은 삼각형 PAB야. PAB. 삼각형 PAB. B가 여기가 아니구나. 미안해. B가 여기구나. 그쵸. 내가 잠 못 자긴 했나봐, 진짜 어제. 그림도 막 이상하게 그리네. 여기서 얘야. 여기가 B야. 요점. 그럼 B점은 얘들아 찍히는 거 아니니? 여기가 A점이 3,3이거든? A점이 3,3인데 여기 수선의 발 내렸대. 그럼 요 점에 B점의 좌표는 뭐가 돼? B점의 좌표는 3,0 아니야? 수선의 발 내렸으면 당연히. 지금 요 삼각형의 면적을 라지 S, 그치? 그 다음에 PQA지. PQA. 요거네. 요 삼각형의 면적을 라지 T. 이렇게 이름 붙이겠다 이거지. 얘가 라지 T. 얘가 라지 S. 이렇게. 그럴 때 지금 문제는 T가 3으로 갈 때 T가 3으로 갈 때 ST분의 라지 T 이거 구하라 이거지. 그럼 여기 이쪽을 T에 대하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목표야. 그렇지 않니? 얘를 T에 대하식으로만 표현하면 3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럼 요거부터 해결해 볼까? ST부터. 요 삼각형의 면적 구해 볼게. 요 삼각형의 면적은 얘를 밑변 삼으면 되잖아. 그렇지. 얘가 밑변이면 높이는 요 좌표가 여기 T란 말이야. 그럼 요 밑변부터 구합시다. 밑변 얼마? 요 길이는 Y좌표의 차이지. 3이잖아, 3.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 얘가 밑변이 될 거니까 요 길이는 3. 높이 봅시다. 그럼 요게 바로 높이가 될 건데 얘는 X좌표의 차이지. 뭐라고 적어야 돼? T 빼기 3. 됐니? 됐어? 되니? 요거 ST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라지 T 볼게. 요 면적 구할 거야. 여기도 수선의 발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요 면적을 구하려면 얘를 밑변해서 하면 되겠지. 그 높이가 바로 요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밑변의 길이는 여기가 T지? 그래서 2분의 1에 밑변이 T고 높이 봅시다. 높이는 요 길이거든 얘들아. 요 길이 어떻게 구해? 여기에 Y좌표가 얘란 말이야. 이거에서 누굴 빼야 돼? 3을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루트에 4T 빼기 3 이거에서 3을 빼줘야 되겠지. 됐니? 식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볼게. 리미트 t가 3으로 간대. 얘가 분모에 내려와야 돼. 2분의 1은 그냥 없애버릴게. 그러면 여기 3에 t 빼기 3이 될 거고, 얘가 분자로 올라와야지. 2분의 1 없애면 t에다가 루트에 4t 빼기 3 빼기 3 이게 되지. 그럼 3을 집어넣읍시다. 3을 집어넣으면 얘 분모 0으로 가. 여기다 3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0으로 가지. 0분의 0꼴 맞아? 0분의 0꼴. 인수 찾기잖아. 누구 때문에 0으로 가? t 빼기 3이라는 인수 때문에 0으로 가니까 얘 제거하면 돼. 분모는 있네. 분자만 정리하면 되지. 분자 유리발을 통해서 인수 찾기. 그렇지. 여기 분자 분모에 누구 곱하자. 이거 큐레스 곱할게. 루트에 4t 빼기 3 플러스 3 얘 곱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루트에 4t 빼기 3 플러스 3 곱해주시면 되겠어. 그럼 분자만 정리합시다. 분자에서만 찾으면 되니까. 분자만 정리해볼게. 얘만. 그럼 여기 t가 있는 상태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야. 앞에 거 제곱 4t 빼기 3,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9. 그러니까 4로 묶었으면 12지 얘가. t 빼기 3 이게 되지? 그러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얘가 나와. 4 빼주시고 t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됐지? 계산 끝났지 이제. 약분호 대입만 해주시면 돼. t 빼기 3 약분한 다음에 3을 대입합시다. 분자 12. 이 약분을 지웠으니까 3 대입해볼게. 여기 이거 하면은 여기 3, 여기까지 하면 6, 6, 3, 18. 끝났지. 정답은 3분의 2. 이 뒤에 있는 두 문제가 배점 보면 나란히 8점짜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 좀 있는 거야. 잠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연속부터 나가면 되지?